자, 나랑 교목이라고 하는 시 통해갖고 현대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우리 시라고 하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막히냐면 시어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막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 보는 시를 막 빨리 읽어 내려가는데 독해하는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시어가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 나눠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교목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요 마지막 년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년에서 이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애가 쓸쓸하면 호수 속의 깊이 거꾸러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근데 이 거꾸러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죽음이나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뚝 서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애가 갑자기 쓰러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해석이 애매해.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지?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뛰어넘고 문제로 접근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를 통해서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혹은 여타 시어들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배경 속에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건 좋은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한테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현대시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둬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시어의 상징을 집어넣는 건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그치? 자, 이 상징이라고 하는 애들은 첫 번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 시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애랑 어둠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빛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죠. 그치? 물이라고 하는 애랑 불이라고 하는 애 중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애는 물이 상징한단 말이야. 그치? 이런 상징이 있는 반면 어떤 상징들은요, 개인적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둠은 꽃을 낳는다 이렇게 시에서 표현을 해.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애는 무언가를 생성하는 존재로 쓰여.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사용해서 시어 파악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원형적 상징으로 등장해서 여러분이 원형적 상징으로 접근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이렇게 일반적 아니고 개인적 상징으로 쓰는 시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어에 대한 설명이 등장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등장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은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서술어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아래 제시되어 있는 문장일 수도 있고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됩니다. 서술어 가지고 시어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앞뒤 문장 이해해서 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혹은 아니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요걸 요구하고 있는 애가 이거기 때문에 얘가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상징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해야지 현대시 잘 이해할 수 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시 한번 볼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이렇게 되어 있지. 보통 시에는 주어를 잘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어가 다 나야. 시는 무조건 1인칭 화자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시적 대상을 관찰을 하고 있던 지 얘기를 하고 있던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애를 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주어는 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요 푸른 하늘에 닿을지 세월에 불탔고 그러고 우뚝 남아서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보세요. 봄도 꽃 피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 이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내가 피지 말라는 거야. 봄한테 꽃 피지 말라는 거야. 봄도 꽃 피지 말아라 해서 봄도 꽃을 피우지 말으라는 소리거든. 얜 이게 주어지. 그치? 이것처럼 내가 주어가 아닌 문장들 같은 경우는 주어를 살려줘요. 오케이? 그래서 가끔 시를 볼 때 여기에 화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서술어만 등장을 해서 내용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장 구성 파악 못하는 경우 있는데
나라고 집어넣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자,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우뚝 서 있는 상태예요. 그치? 그리고 봄도 꽃 피지 말아라 해서 봄이 꽃 피우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라는 부정어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봄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어구나.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참 잘 봐. 세월에 불탔다 그래. 이거 진짜로 불이 확 붙어갖고 불타는 장면이 보이는 거야? 아니죠. 이것도 상징적인 거야. 세월에 불탔다라고 하는 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본인이 무언가 시련 고난의 상태에 처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통해서도 세월이라고 하는 애는 봄이나 꽃과 유사한 시어구나. 파악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그치? 봐봐. 요렇게 같이 부정적으로 같이 묶이는 애들 있죠. 얘네들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싶으면 얘네들끼리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세월에 불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애는 꽃 피지 않았으면 좋겠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 세월과 봄, 얘네 둘 꽃 피우는 거.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이랬어. 여기 주어 지금 생략돼 있지? 누가 휘둘렀다는 거야? 주어는 이런 상태일 때 나야 나. 오케이? 내가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이거거든. 그러면 낡은 거미집을 내가 손으로 자꾸 휘두르는 거야? 아니야. 거미집이 나한테 휘둘러졌다고. 오케이? 망토 두르듯이. 알겠죠? 나는 지금 낡은 거미집을 온몸에 휘감고 있는 상태인 거야. 휘두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요것도 주어를 집어넣으셔야지 이해가 돼요. 알겠지? 내 몸에 낡은 거미집이 휘둘러지고 있어. 그러면 이 낡은 거미집 얘도 마찬가지야. 긍부정할 때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 그치? 보세요. 세월이랑 봄이랑 낡은 거미집이라고 하는 애 요걸 이렇게 이해해 보면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 이걸 내가 지금 공통점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 다 맞았겠지. 수능을 다 맞을 수 있는 실력이야. 알려줄게요, 일단. 자, 나는 남아서 있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시어 의미를 잘 파악할 때는 얘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치랑 대응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세월,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거,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은 어떤 거냐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 봄이 오는 것 얘네들 전부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낡은 거미집도 왜 생겨? 시간이 흘러가서 생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 웬만한 것들은 다 변하지. 그런데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 얘네들 이거 의미 잘 파악하셔야 돼. 그거 찾는 게 힘들어요. 긍부정까지는 웬만하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변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세월이 날 힘들게 만들고 봄이라는 시간이 오면 봄 전에는 꽃이 있어 없어 나무에? 없지. 근데 봄이 오면 꽃이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 내 변화라고 하는 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낡은 거미집이 내 근처를 휘감고 있지. 오케이? 세상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난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내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떠냐? 혼자 설레이고 있어요. 끝없는 꿈길은 당연히 설레게 하는 존재니까 긍정의 존재겠죠. 그리고 그러한 설레임을 자기는 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요 사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진다 그러지. 보세요. 방금 전에 우뚝 서 있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갑자기 움직이네. 맞니? 그러니까 얘네가 대응된다. 자, 요렇게만 생각하면 서술어만 가지고 시어의 의미와 시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실수야. 문장 잘 봐. 이런 상황이 되면이라 그랬어. 그치? 근데 이 상황은 언제냐? 뒤에 볼게요.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이러거든? 저런 상황이 오면 내가 호수 안에 거꾸러져서 바람이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다는 소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날 흔들 수 있는 상황이야. 맞니? 그치? 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서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혼자 설레고 거미집 휘두르고 있는 상태랑 반대되는 거야. 바람은. 바람 불면 거미집 어떻게 돼? 막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애가 불 것 같으면 그땐 자기 호수 속 깊이에 거꾸러질 거래. 그치?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부정적 상황이 더 심해지면 자기 포기하겠다는 얘기인가? 자, 보세요. 요거 봐야 돼. 요거. 요 시어의 의미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서 있을 거라 그랬지. 얘가 지금 거꾸러지겠다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호수거든. 자, 호수라고 하는 애는요. 내가 이렇게 호수 앞에 서 있으면 내 모습을 반대로 비치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 하늘이 위에 있고 호수가 아래에 있는 상황이면 호수 안엔 뭐가 비치고 있겠어? 하늘이 비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차라리 죽어서 내가 염원하던 세계에 닿지 못해도 죽어서 그 염원하는 세계를 끝까지 마음에 갖고 죽어서 저항의지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거든. 자, 여기 지금 264 이름 나와 있죠? 시는, 문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활용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활동한 사람이지.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가죠. 그렇지? 그리고 독립운동 하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저항의지라고 하는 걸 꺾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죽어서라도 저항의지를 끝까지 밝히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저항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야. 내가 죽어서라도 저항의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능력 잘 쓰셔야 돼요. 서술어 가지고 시어들의 의미 긍부정으로 파악하는 거 잘 사용하시면서 그 시어들 사이의 공통점. 얘가 부정이면 긍정적인 애랑은 또 대조되겠구나 해서 서로 대조되는 긍부정 애들 비교해서 얘네들의 공통점 체크하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호수라고 하는 존재는 무언가 대상을 투영시키고 반사하는 성질이 있는 애예요. 그치? 그럼 얘는 다른 시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건 일종의 원형적 상징처럼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시에 보면 호수 앞에 이렇게 물끄러미 서서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 호수는 나를 비추는 존재야. 무언가를 비추는 존재로 사용이 돼. 그래서 호수는 그 존재가 투영되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어의 의미, 상징성, 호수의 상징성 체크해 두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체크해 놓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상 특징 애들이에요. 표현상 특징 문제는 시에 항상 하나씩은 꼭 등장하지. 그치? 이렇게 첫 번째 문제에 나와 다 시의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는 애들이 등장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자, 부서를 활용했대. 그러면
부사어 같은 애들 분홍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해놨고요. 그치? 그다음에 가견을 부정어로 종결했대. 그럼 종결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체크해놨거든. 그래서 얘는 이거의 의미를 그대로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실제 시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형태로 활용돼서 사용되는지도 연결시켜서 알아두십시오. 작품 정리할 때 그거 정리해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과거랑 현재를 시에서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시제는 뭘로 표현할까? 어디 가서 봐야 될까? 소설가, 시인 이 사람들은 국어 문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맞춰서 써요. 틀리게 썼다 의도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문법에서 시제 표현하는데 찾으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부사어만 봐요. 시간 부사어가 나와 있나? 오늘, 지금, 내일 이런 거. 근데 그것보다 시제를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어말어미예요. 그래서 이런 애가 딱 나오잖아. 그럼 과거, 현재는 선어말어미 가서 얼른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성탄제 잠깐 볼게. 여기 보시면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서술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치? 계셨다, 돌아오셨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이런 거 다 과거인 거야. 근데 갑자기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니은다 써서 현재 쓰고 있죠. 그치? 그럼 과거 현재가 등장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과거 현재가 대비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뭐 명시적 청자를 제시한다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누구누구야라고 부르던가 너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애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아니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말을 건넬 때 사용하는 구어체가 등장하는데 이 구어체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인 애가 명령, 상대방한테 말 걸 때 청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도 청자가 제시가 되고 있는가는 누구누구야 너 이런 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자가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시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청자한테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요거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구어체.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 잘 표현 찾아갖고 연결시켜 두세요. 이게 선지에서 이렇게 쓰이면 우리가 본문 가서 어느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본문 내용 이해하기 전에 푸셔도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뒤에 소설 문제는 소설이라고 하는 애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물어봐. 여기는 표현상 특징의 효과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애는 작품 내용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풀 수 있거든. 근데 내용이랑 연결되어 있는 애는 냅다 갖다 못 풀어요. 걔는 다 읽고 풀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내용일치 문제인데, 자, 얘는 지금 가에 요렇게 감각적 이미지가 뭔지, 비유 이미지가 뭔지, 그리고 얘네들이 중첩되는 사용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 이건 얘들아 헷갈릴 필요 없고요. 자, 얘가 원래 보기 문제야. 4번이 보기 문제 들어가는 자리야. 근데 보기를 어디로 빼준 거야? 가글로 빼준 거야. 오케이? 보기를 가글로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보기 문제야. 근데 그 보기 유형을 앞으로 그냥 뺀 거에 불과해. 그래서 저런 애들 너네 보기 볼 때 시간 많이 사용하니? 본문 해석하는 것처럼 써? 아니지. 얘도 사실은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안 됐어.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현대시에 만약에 앞에 각을 이런 식으로 설명문이 나왔는데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이면 뭐에 대한 설명인지만 얼른 읽고 이 표현상 특징 너희들이 작품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 알겠지? 근데 뒤에 나, 다, 시에 대한 배경 설명일 수 있어. 배경 설명일 경우에는 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걔는 좀 잘 이해하고
한번 쭉 다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낭비가 많았으면 뒤에 소설 풀 때 힘들었겠지. 오케이? 혹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말고 문제도 그렇고 질문 있니? 요것만 볼까? 2번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그 옛날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옛것이란 표현이 앞에 나오거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얘기하는데 이건 줄 착각하는 경우 있어. 근데 봐. 얘가 똑같은 형태가 시에서 시어의 형태가 똑같아도 똑같이 생겼어.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똑같이 생겼어도 그 시어의 의미는 상징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수 있어서 걔네들은 항상 서술어랑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옛것은 찾아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옛날의 것은 반갑고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랬는데 얘는 내린데 이상하죠?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전통적 유산들 이런 걸 얘기하고 얘는 눈이야, 눈. 하늘에서 눈 내리는 거. 그러니까 저기서 그 옛날의 것이라 그랬으면 찾지 못해 이런 표현이랑 같이 나오면 안 되지. 지금 내리고 있다는데. 내려서 내 이마에 탁 하고 닿는데 뭘 찾지 못해.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시어들은 그 본문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그 부분 명확히 찾으셔서 서술어랑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서술어만 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럴 때는 위아래 문장까지 다 보시고 맥락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려가지고 틀렸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 여기까지 보고 뒤에 소설로 넘어갈게요.